기금운용계의 워런 버핏으로 불리는 데이비드 스웬슨은 미국 예일 대학교 최고 투자 책임자다. 1985년부터 맡았으니 벌써 34년째다. 그가 처음 운용을 맡을 당시 10억 달러? 하나로 1조가 넘는 수준이던 예일 대학교의 기금 규모는 2019년 6월 말 기준 294억 달러? 하나로 약 34조로 30배 가까이 불어났다. 뱅가드 그룹 창립자 존 보글은 그를 지구상에 몇 안 되는 투자 천재 중 하나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스웬슨은 탄탄한 기금이 있어야 외부 자본에 흔들리지 않고 창립 목표에 따라 학생을 뽑고 대학을 운영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는 사실상 영원히 유지되어야 하는 기금을 운용하기 위해 포트폴리오 전략을 개발해 실행하고 있다. 그의 투자 기법은 수익은 얻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산을 통한 안정성을 추구한 것이 특징이다. 스웬슨은 리먼 브라더스와 살로몬 브라더스 등에서 일하며 새로운 금융 기술을 개발한 투자 전문가다. 기금 운용의 바이블로 여겨지는 스웬슨의 전략을 간단히 요약하면 주식에 집중하되 분산 투자하라로 정리할 수 있다. 스웬슨은 주식에 집중하면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분산 투자를 통해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채권 중심의 안전자산 투자의 일변도이던 기금 운용 방식을 바꿔 주식 비중을 높이는 대신 자산 배분을 통해 안전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도라는 평가를 받는다. 스웬슨은 주식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식은 위험성은 크지만 장기적으로 압도적인 수익률을 낼 수 있는 투자 대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자신의 투자 철학과 방법론을 설명한 책 포트폴리오 성공 운용에서 1925년 12월 1달러를 장기 국채에 투자했다면 2005년 12월 71달러를 벌 수 있었지만 미국 대형주에 투자했다면 2658달러, 소형주는 13,706달러로 불어났을 거라고 했다. 하지만 50% 이상을 단일 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불필요한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라는 말로 유명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해리 마코이츠가 투자의 다각화 전략을 중요하게 여긴 것처럼 스웬슨은 분산 투자가 공짜 점심을 먹게 해주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평가했다. 분산 투자가 기대 수익률을 낮추지 않으면서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그는 분산 투자를 같은 상황에서 서로 다르게 반응하는 자산에 나눠 투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주식과 상관관계가 낮은 고수익 자산을 찾는다면 채권 투자에 따른 기회비용 없이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므로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에 담을 자산군을 정하는 것부터가 투자의 성패를 좌우한다고도 했다. 그는 적절한 자산군을 찾기 위해 자산의 기능적인 특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즉,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줄이면서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시장의 움직임을 예측해 비중 조절을 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고도 했다. 스웬슨의 전략은 특히 장기 투자에 적합하다. 그의 전략이 기금 운용에 뿌리를 두고 있어 특히 직장인들이 확정기업, 이른바 DC형 퇴직연금을 운용할 때 참고할 만하다. 스웬슨도 최소 3에서 5년 정도의 투자 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장기적으로 올바른 결정이라고 해도 단기적으로 손해를 보거나 잘못 선택한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꾸준히 리밸런싱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예를 들어 주식 가격이 내려가고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 포트폴리오 내에서 주식 비중이 작아지고 채권 비중이 커지는데 그러면 본래 목표보다 기대 위험과 수익이 낮아진다. 따라서 채권을 팔고 주식을 사서 비중을 다시 맞춰야 한다. 하지만 보통 이런 경우는 주식시장 전망이 악화되는 상황이 많아 투자자들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스웬슨은 강조했다. 그는 지금 가격이 내려가고 인기가 없어진 자산을 사는 것이 인기가 높아 가격이 올라간 자산을 사는 것보다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비중 변화에 따라 리밸런싱을 하는 것은 투자자가 투자 초기에 예상하고 계획한 위험과 수익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빚을 내 투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레버리지를 일으켜 투자하는 것은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동시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장기 투자자로서 복리 효과까지 고려하면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은 더욱 위험한 선택이다.